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자,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공수처법에 그런 보면은 취지입니다.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 다음에 자, 좋습니다. 주소지 네.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예외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서 한다는 그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용산 관할 법원인 서부 법원에 하였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재되고 있다는 해석을 갖고 수색영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제 111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그 의원은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그 중대 범죄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지금 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의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내용 승낙을 충분히 받으라는 알고 그런 있습니다. 조항입니다. 제 얘기를 유념해서 이 들으세요. 사건은 체포영장, 처장님, 그만하세요.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제 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지금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영장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습니까? 이거 아무리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나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관들의 어떤 동요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의견 존중합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영장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일단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뭐 체포적 구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다하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어떻게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을 마음대로 이미 배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법 위에선 판사다 이런 지적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무조건 반사력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은 그 이제 체포영장 발부에서 그 110조 제외 내지는 이제 열혈한다는 그런 기재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확인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질 경우는 그것은 제가 바로잡곤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이순영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의를 표하고 좋은 판사고 이번에는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것은 나쁜 판사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순영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판결을 할 때 무죄 판결을 할 때도 이순영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도 이순영 판사 같은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비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좋은 판사였고 지금은 나쁜 판사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탄핵한다고 덤벼들기 문제를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주세요. 굉장히 비질서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좀 그만 너무하세요. 이제. 본분에 충실해주세요. 윤석열이 나오라 하세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성 허위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앞으로도 적극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